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팀 쿡이 트럼프와 협력하는 데 있어 코드를 해독한 방법, 그리고 12세 소년의 오젬픽 세계로의 여행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애플 CEO 팀 쿡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협력을 통해 어떻게 애플의 이익을 극대화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번 주제는 기업 경영과 정치의 접점을 다루며 CEO들이 새 행정부와 관계를 맺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 배울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팀 쿡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단순히 비즈니스 미팅 수준이 아닌 개인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쿡은 로비스트나 대리인을 보내는 대신 직접 트럼프와 식사하고 대화하며 그의 관심을 얻는 전략을 택했는데요. 쿡은 특히 단일 주제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관세 문제를 논의할 때 다른 이슈로 대화가 산만해지지 않도록 데이터와 사례를 철저히 준비해 트럼프의 공감을 이끌어냈죠.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은 애플의 비즈니스에도 큰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세금 감면 협상 2017년 쿡은 트럼프에게 애플이 해외에서 보유한 약 2,500억 달러를 낮은 세율로 환수할 수 있다면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설득했습니다. 이 협상이 성사되면서 애플은 미국 내 공장 설립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죠. 관세 문제 해결 2019년 애플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쿡은 트럼프에게 관세가 아이폰 가격을 인상시키고 삼성 등 외국 경쟁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트럼프 행정부는 아이폰을 포함한 전자제품 일부를 관세 면제 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애플은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서 맥 프로 생산을 재개하며 트럼프가 직접 방문해 제조업 부흥의 사례로 홍보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는 애플의 생산 시설을 새로 개장했다고 홍보했지만 사실 해당 공장은 이미 수년 전부터 운영 중이었죠. 흥미로운 점은 쿡이 트럼프의 과장된 발언에 대해 바로잡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비즈니스와 정치의 미묘한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다른 기업의 임원들도 쿡의 전략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애플만큼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복제하기란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임원들은 로비스트를 통해 접근하거나 트럼프 측근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합니다. 단일 주제 집중 복잡한 문제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제시하라. 개인적 관계 정보 관계자와 신뢰를 구축하면 비즈니스 협상에서 큰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중개자 활용 정치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개자를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팀 쿡의 사례는 기업이 정부와 협력하며 얻을 수 있는 이점과 위험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쿡은 이미 트럼프와의 관계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 리더들이 정치적 환경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12살 소녀와 그녀의 어머니가 체중 감량, 약물 GLP-1를 사용하며 겪은 여정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현대사회에서 비만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약물의 사용이 어떤 윤리적, 의료적 논란을 가져오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케이트 핸들러는 어린 시절부터 음식과의 싸움을 이어왔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 다양한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실패를 반복했고 결국 그녀는 체중 감량 약물 GLP-1에 대한 가능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핸들러의 딸 버디 역시 어릴 때부터 음식에 대한 집착과 체중 문제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12살이 되자 버디는 같은 나이 또래 소녀들 중 상위 98%에 해당하는 체중을 가지게 되었고 엄마는 딸이 자신과 같은 길을 걷는 것을 막고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GLP-1 약물은 당뇨병 치료제로 시작되었지만 체중 감량 효과가 발견되면서 비만 치료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 약국 FDA는 12세 이상의 비만 청소년에게 이 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는데요. 이 약물은 사용자의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높여 체중 감량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매우 비싸고 보험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일부 부모들은 저렴한 복합 약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복합 약물은 합법적으로 제조되지만 FDA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버디는 처음에 체중 감량 캠프에 참여하며 체중을 줄이려 했지만 캠프 이후 다시 체중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핸들러는 원격 진료를 통해 버디에게 GLP-1 약물을 처방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약물을 복용한 후 버디는 약 10파운드를 감량하며 BMI 상위 98%에서 94%로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음식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었고 음식 선택에 있어 더 많은 통제력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버디의 경험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일부 원격 진료 플랫폼은 12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이 약물을 처방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고 핸들러는 다른 플랫폼을 통해 약물을 지속적으로 제공받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체중 감량 약물을 어린이에게 사용하는 것은 큰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장기적 안전성 부족 소아과 의사들은 이 약물의 장기적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성장기 청소년들이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할 가능성, 그리고 뼈 건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영향. 일부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약물이 청소년의 자존감과 섭식, 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몇몇 사례에서는 약물을 중단한 후 섭식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료 전문가들은 체중 문제를 겪는 청소년들에게 GLP- 약물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핸들러는 약물을 통해 딸이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과정에서 여러 윤리적 딜레마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버디 역시 체중 감량 여정을 통해 스스로를 조금 더 사랑하게 되었지만 행복할수록 불행한 순간이 더 아프게 느껴진다고 말하며 여전히 내면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버디와 핸들러의 이야기는 현대 사회에서 체중 문제와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복잡성을 잘 보여줍니다. 체중 감량 약물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도구일 수 있지만 그에 따르는 윤리적, 의료적 고민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